리씨네. 여기 모태솔로 연애 고자가 있습니다. 썸남이 희원의 손을 잡으려 하자 오두방정을 떠는데 그 후로 남자와 데이트 한 번 못 해본 지 언 10년이 흐르고 아니 너 결혼만 안 하는 거지 연애는 할 거라며. 해야지. 할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네가? 누구? 희원이 좋아하는 남자는 있어. 다름 아닌 희원의 오랜 남사친 민욱인데요. 이 정도면 너 무릎한테 사죄해야 돼. 아파. 민욱에게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성인이 된 둘은 연인이 아닌 편한 친구 사이가 되어버렸죠. 왜 맨날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오늘도 직장 상사한테 개 털리고 민욱한테 하소연을 하는 희원. 작년에 승진 고꾸라진 것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며. 우리 팀이 밤새 일한 걸 자기 공으로만 돌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한참 찾았네. 둘이 분위기 무엇? 주말에 소개팅이라도 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또 얘가 드디어 결혼 생각이 좀 생겼나 했더니 알잖아 우리 부모님. 희원의 어린 시절 언제부터야? 어떻게 우리를 빌었어? 바람을 피운 아빠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희원의 엄마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를 딸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는데요. 엄마, 나 무서워. 무서우면 불 켜고 자면 되잖아. 엄마는 언제 자? 잘 때 되면 자겠지, 희원아. 이제 혼자 잘 때도 됐잖아. 엄마. 언제까지 엄마 찾을 건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너 아직도 부모님 이혼이 네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래? 아빠 바람 문제 아니었어도 어차피 두 사람 이혼했을걸? 안 맞아.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안 싸우고 평생 갈 수도 있어. 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결혼 안 할 거야? 어? 아니다. 일이 우선인 애한테 내가 별걸 다 묻는다. 퇴근길 민욱에게 같이 밥을 먹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희원. 민욱이가 좋아하는 단골집에서 떡볶이도 샀는데 연락도 안 받고 황미란만 개 탔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 앞에 도착했는데 쟤는 왜 나와 있어? 그때 희원의 시야에 들어온 민욱. 차민욱? 이것들이 우정을 깨고 뒤에서 몰래 연애질을 하고 있었군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비까지 퍼붓자 정류장에 청승맞게 앉아있는데 포장해온 떡볶이까지 옷에 쏟아지자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희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물벼락까지 맞는데요. 뭐야? 저기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혹시 취한 건가?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은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적어도 나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냐고. 죄송합니다. 저기요! 야! 너 거기 앉아! 저런 미친! 아씨. 저런 천사인가? 희원에게 물벼락을 뿌린 천사의 이름은 강두준. 태양그룹의 후계자로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 불운의 사고로 형을 잃은 뒤로 평생 죄책감을 앓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리고 형의 죽음이 두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형수 정음. 두준은 죽은 형을 대신해 가족과 회사를 모두 책임지겠다며 스스로 비혼을 택했죠. 왔냐? 그렇지. 야, 요새도 바쁘냐? 응? 두진이 너 이사회 인정부터 좀 받아야겠다. 그 무영이가 이번 건으로 이사회를 좀 흔들려는 모양인데 이제 그 물산 쪽 일은 나한테 넘겨라. 아버지. 대신 앞으로 너는 태안주류로 출근해. 태안 주류를 맡게 된 두준은 그날 저녁 바로 시장 조사에 나서고 졸라 맛없게 따르네. 왜 이래? 그런데 이곳에 희원도 왔네요. 잠깐만 저 여자 잘못 걸리나? 깜짝이야. 뭡니까 또? 또라뇨?
좋아하세요? 아니요,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밀맥주를 따를 땐 잔을 45도 기울여 70%만 따라주시고요. 나머진 가라앉은 효모까지 같이 마셔줘야 풍미가 더 깊거든요. 마무리는 요 캐러멜 팝콘. 단짠 조합이 은은한 쓴맛을 잘 잡아줄 거예요. 맥주 선생에게 한 수 배웠군요.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혹시 뭐 맥주 전문가라도 되는 겁니까? 네? 더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전문가 선생님한테 맥주 맛있게 마시는 비법을 전수받는 두준. 술눈이 맞은 둘은 괴짝으로 벽나발을 불고 근데 제가 추천해준 거 어땠어요? 제 별명이 맥주 마스터. 아니. 맥주 레전드. 레전드까지는 잘 모르겠고 둘이 분위기 좋은데 그때 작은 이벤트가 열리고 자, 지금 최고 기록 340점. 자, 상품으로 준비된 게 무려 프리미엄 수제 맥주 제조기와 러빗 인형입니다. 수제 맥주 제조기. 나 저거 완전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진짜요? 나가보는 거 어때요? 희원에게 떠밀려 이벤트 게임에 참여한 두준. 점점 1등과의 점수차가 좁혀지자 한 남자 둘은 꼼수를 쓰는데 갑작스러운 눈뽕에 마지막 한 골을 놓쳐버리는 두준. 그쪽에서 반칙했습니다. 지금 내 시야를 가렸다니까요? 뭐를 가려요? 핸드폰 후레쉬로 내 시야를 가렸다고. 그건 반칙이잖아요. 사기잖아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후레쉬로 시야 가리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게임은 게임이고 340점을 차지한 전국에서 우승하신 선물 드릴게요. 내가 또 강하고는 못 써야 되거든요. 혹시 잘 돼요? 셋 하면 뜨는 겁니다. 셋! 결국 경품을 들고 그대로 튀어버리네요.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이제 안 쫓아오네요. 근데 이거 맥주 제조기가 왜 이렇게 가볍지? 뭐야 이거? 노력이 가상에서 봐줬다. 목 안 말라요? 또? 그러다 맘먹었죠. 이 다음에 꼭 독일로 유학 가야지. 가서 외국인들 입맛 다 올릴 나만의 맥주를 만들어야지. 그게 내 꿈이에요. 꿈이 뭐예요? 없는데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꼭 있어야 됩니까? 책임질 일만 해도 버거운데. 완벽주의자 뭐 그런 거예요? 글쎄요, 사람이 느슨해져 봐야 실수밖에 더 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술은 어떻게 마신대? 그거 알아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맥주 중 일부는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 라거는요, 차가운 동굴에서 맥주를 숙성하다 실수로 만들어진 맥주고요.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면 가끔 찾아오는 의외의 순간들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꿈이 뭐 별건가? 실수에 의원한 사람이 되는 것도 꿈이라면 꿈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나누고 뜨밤을 보내러 호텔까지 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두준보다 먼저 눈을 뜬 희원. 어젯밤 거사가 떠오른 희원은 서둘러 도망치려는데 보통 계산을 나갈 때 하는 건가? 들어올 때 했나? 아, 처음인 거 티나면 쪽팔린데. 희원이 지갑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두준이 줬던 100만 원짜리 수표인데요. 뭐야? 유부남? 여자친구?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방을 빠져나가는 희원. 잠시 후 잠에서 깬 두준은 식탁에 놓인 수표를 발견하고 이 여자 어이없는 여자네. 아니 저게 어떤 인형인데 저걸 그냥 버리고 너무하네. 아이고 이제야 봤네. 너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뭐가? 내가 전화를 얼마나 한 줄 알아? 뭔 소리야? 전화가 온 적이... 뭐야? 내가 이렇게나 푹 잤다고? 미쳤어. 처음 본 사람이랑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 목걸이 여자 선물 같았는데 설마 유부남? 진짜 돌겠어. 그 장가장 안건 그거 통과됐대. 왜 그 로고 위치? 희원이 고심해서 제출한 기획안이 통과가 되었죠. 다들 준비해. 고마워요. 한편 자꾸만 어젯밤 희원이 생각나는 두준. 하나로 달리는 좋지. 지난 기억을 거슬. 아무래도 두준이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반면 바쁘게 신제품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원. 이번 것만 잘 해내면 독일 유학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대망의 신제품 테스트 날. 오케이. 통과! 그런데 갑자기 처음 겪는 복통을 느끼고 퇴근 후 약국을 찾았는데 소화제 하나 주세요. 속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도 좀 메스껍고요. 허리도 아프고 으스르스 춥기도 하고요. 희원의 증상을 들은 약사가 건넨 건 약이 아닌 임택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2줄? 말도 안 돼. 내가 임신이라고? 희원, 뭐해? 운동. 빨리 와, 배고파. 라고 할 줄 알았냐? 이상하다. 뭔데 뭘 숨기고. 잡았다. 저 미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너 남자 있었어? 빨리 말해봐, 누군데? 대체 누구냐고. 저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누군지는 아는데 그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나 진짜 어떡해. 5주차 접어드셨네요. 잠시 후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산부인과에 두준이 왔네요. 그것도 여자랑? 과장님. 이 여자는 희원의 직장 후배였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희원의 눈에 들어온 여자의 목걸이. 저 목걸이 지난번 호텔방에서 발견한 목걸이였죠. 여자친구? 희원은 두준이 유부남이라는 확신에 거침없이 다가가 개자식이. 두준의 멱살을 부여잡는데요. 세연 씨가 말한 그 자식이 이 자식이야? 과장님. 당신 뭐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과장님, 이분 저희 삼촌이에요. 아, 삼촌이었어? 장 의원님, 아기 초음파 사진 두고 가셨어요. 다 들켰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우리 결혼합시다. 네? 뭐래요? 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결혼이라고. 제가요? 네, 그쪽이요. 그럴 리고. 잘못 들은 걸 겁니다. 결론 내립시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뭐 하는... 잠시만요. 갑작스러운 상황인 거 압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죠. 일단 오늘은 들어가고 조만간 다시 보는 걸로요. 개쿨하네. 아, 몰라.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희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두준. 집에는 잘 들어가셨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희원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죠. 뭐야, 왜 일지를 안 오? 그 시각 희원은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유학 선발자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네요. 다음 날 희원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선발자 명단을 확인해 보는데 저 돼버렸어요. 드디어 이루고 싶은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군요.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희원의 현재 상황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 왔는데. 그 시각 출근 준비 중인 두준. 두준이 한껏 멋을 부리며 새롭게 출근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저 사람이 여긴 왜? 희원의 직장 태한줄이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장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분이 지금 경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진짜 중요한 거라고. 지나가다가 직원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너는 웃음기 어디 갔니? 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혹시 내 뒷조사했어요? 조만간 결론 내리기로 한 거 잊었습니까? 그래서 대체 그 결론이 뭔데요? 결심했습니다. 그쪽이랑 결혼하기로. 네? 아기는 낳을 겁니까? 낳을지 말지는 그쪽 선택이지만 그쪽이랑은 별개로 나도 내 아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을 거면 서두릅시다. 식은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봐요. 이봐요 아니고 강두준입니다. 그래요, 강두준 씨. 혼자 김칫국을 아주 사발로 들이키고 계신 모양인데 난 그쪽하고의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미 제 문제만으로 충분히 복잡하니까 그냥 각자 갈 길 가시죠.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고 결혼이 별겁니까? 결혼도 다 비즈니스입니다. 뭐 정 원하시면 계약서 쓰시죠. 물론 아이에 대한 케어가 우선인 조건으로. 뭐라고요? 전 그런 결혼이라면 더더욱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미 아이를 위한 미래 계획까지 다 세워. 단 말이야 원이 아니라? 아, 예, 제가 힘 좀 썼습니다. 뭐야? 아니 누구 있어요? 어떡해요? 이거 아리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관리실에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나가서 설명하면 돼. 안 돼요. 지금 오해받기 딱 좋다고요. 제가 한번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전화해. 그럼 일단 나한테 전화 좀 해봐요. 번호를 모르는데. 여태 번호 저장도 안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문자는 읽지도 않는다. 이건 뭐 차단이 아닌 거예요. 감사라도 해야 되나? 알았어요. 그 일은 내가 미안한데요. 이러다 진짜 들키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제발. 내 코.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 사장님! 아 참. 핸드폰이 아주 잘 터져서 답장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모르는 번호도 좀 받으시고. 갑시다 고비서. 며칠 뒤 엄마의 생신을 축하해주러 집에 온 희원. 요즘도 학교에서 생일은 챙기지? 초는 이미 불었으려나? 담당 교수도 안 챙기는 마당에 시간 강사를 누가 챙기니? 그래도 예전엔 케이크도 받고 편지도 받았으니까. 너 나갔다 먹어. 버리든 누굴 주든 마음대로 해. 나도 원치 않는 짓 하기 싫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나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결혼이든 뭐든 엄마 선택이잖아.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궁금해서 그래.
내 잘못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미움받았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후회할 거면 애초에 낳지 말고 지우지. 왜 낳아서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그래 잘하네. 널 낳은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었다고 됐니? 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어? 넌 왜 다 지난 얘기를 끄집어내서 사람 속을 뒤집게 만드니? 너 이러려고 온 거야? 내 속 좀 긁어보겠다고? 나 임신했어. 희원은 홧김에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는데 오늘 이 말 하러 온 거야. 그래도 엄마니까. 너 미쳤구나. 결혼도 안 한 애가 무슨 놈의 임신? 말을 해도 꼭 어차피 지울 거면 서둘러. 엄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 낳을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유학한다고 난리치던 건 너 아니야? 선택? 나랑 같은 길을 가겠다고. 낳으면 그 애 볼 때마다 네가 포기한 것들은 생각 안 날 것 같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너라고 나를 다르잖아! 그렇게 엄마 집을 뛰쳐나와 향한 곳은 산부인과. 몇 년 전에 자궁내막종 판정 받으셨네요. 분명 그때 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하셨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도 아기 집에 난항까지 예쁘게 자리 잡은 걸 보면 이거 정말 기적인데요? 그래도 혹시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 위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아이 잘못되면 다시 기회 정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엄마? 저 지우고 싶어요.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희원은 결국 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지금 좀 혼란스러워 보이시는데 꼭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며칠 더 고민해 보시죠. 다행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원아, 나 반찬 좀 싸왔는데 너가 전화 안 받았어. 너 무슨 일 있어? 뭐 임신? 희원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민욱에게 전부 털어놓고 야, 너 괜찮아? 처음 본 남자라며. 야, 그럼 그 자식도 알아? 야, 아니 됐고 걔 번호 불러. 내가 이 자식을 그냥. 아우 됐어. 뭘 어쩌게. 야, 뭘 어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멱살 잡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학생도 아니고 책임지긴 뭘 책임져. 내가 원해서 저지른 일인데. 뭐 했다고? 왜? 난 뭐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아는 장희원이 맞아? 그러는 넌 나도 다 알아. 너랑 미란이 관계. 봤어. 우연히. 봤다고? 뭘? 니네 사귀잖아. 아니 니들이야말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미란이랑 안 사겨. 나 니네 뽀뽀하는 것도 봤는데? 어? 며칠 전 민욱의 시점. 야야 조심. 야, 너 또 술 마셨어? 응, 팀회식. 어우, 술 냄새 진짜. 나 근데 너 만난다고 회식 중간에 째고 온 거다. 너가 며칠 전부터 내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다며. 응. 내가 날치알 넣고 했으니까 너 오다가 꼭 먹어. 너무 좋아. 차윤욱 최고. 야, 황미련! 우리 사귈래? 뭐? 사귀자고. 나 너 좋다고. 거절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설마 나 알 거 아니지? 나 그 사람이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아 아니야 그런 거. 네가 항상 그랬잖아. 너희 어머니처럼 살기 싫다고. 나는 네가 후회할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아. 근데 나 좀만 더 생각해볼게. 아 왜? 삼각관계? 힘들면 연락해.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알았어. 자.
아, 가. 두준의 눈에는 희원과 민욱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저 남자 좋아합니까? 아, 깜짝이야. 배 떨어질 뻔.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둘이 사겨요? 아니에요, 그런 거. 뭐 둘이 꽁냥꽁냥 애틋하길래. 참나. 그냥 친구거든요? 저기요, 부탁인데 회사에선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죠.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요. 대신 장희원 씨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 있건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닌데 적어도 서로의 행동에 책임은 똑바로 졌으면 싶은데. 할 말 없쥬? 다음날 태안주류에 정식 출근하러 온 두준. 잠시만요! 탈 겁니까? 아, 저 다음 것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희원의 팀 회의가 시작되고 도살장 왔습니까? 인상 좀 푸십시오. 두준의 머릿속은 어제 봤던 희원과 민욱의 애틋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번 독일 유학자 명단에 오른 사람이 여기 신제품 개발팀 사람 맞습니까? 예, 저희 팀 장희원 과장이 뽑혔습니다. 장희원 과장님. 네. 독일 진짜 가실 겁니까? 남아서 책임질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 버겁지 않으시겠어요? 회사에선 아는 척하지 말라더니 사람들이 오해하겠습니다. 재수 없는 줄은 알았는데 참 뻔뻔하시네요. 거기서 그걸 왜 물어요? 궁금하니까요. 장효연 씨 생각이 어떤지 난 전혀 모르겠으니까 말 나온 김에 물읍시다. 아기, 나을 겁니까? 아직 결정 안 했고요. 행여 낳는다고 해도 당신이랑 결혼은 안 해. 내가 누굴 좋아하든 상관없다면서요. 거기다 결혼이 비즈니스란 사람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시간 아깝고요. 전 그런 사람 없는 결혼은 더더욱 안 할 거라 이쯤에서 그냥 다 관두시죠? 수롭 씨도 용기 있네. 뭐라고요? 전에 그랬죠. 본인 일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겠다. 근데 내가 알게 된 이상 이건 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만납시다. 네? 사랑 그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과연 이 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채널 A 신작 토일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입니다. 아기가 생겼어요는 토일 밤 10시 30분에 방영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